예, 부동산 경제론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수요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공급 곡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시장 균형에 대해서까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강의안의 17쪽입니다. 17쪽에 공급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도 이제 먼저 공급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요 곡선 설명했을 때하고 거의 대칭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수요 곡선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나중에 기억하기 편합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supply라고 영어로 얘기하고요. 그 앞자 따가지고 대문자 S로 다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러니까 판매하려면 만들어야 되겠죠.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의도, 의지,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수량으로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량으로 측정하는 변수를 공급량 QS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quantity demanded 앞자 따가지고 Q 그리고 이제 아래 첨자 D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공급량은 공급되는 수량 그래서 quantity supplied 앞자 따서 Q 그리고 아래 첨자 S라고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정의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가 생산 능력을 갖고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량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유량을 나타내주는, 즉 플로우를 나타내주는 변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생산자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럼 판매도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냥 판매만, 즉 유통만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전통적으로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그래서 이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구입 능력을 갖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그 다음에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자가 생산 능력을 갖고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뭐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다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공급 곡선은 어떤 재화의 가격과 그리고 생산자가 공급하려고 하는 그 재화의 수량, 즉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 공급의 법칙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급의 법칙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갖다가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 재화의 가격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재화를 만들어내는데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수량, 또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생산 기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또 생산자의 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등 재화의 가격에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모든 변수들이 주어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의 법칙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곡선은 우상향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공급 곡선도 이해를 하실 때 이제 두 가지 것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그때 공급량은 Q0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가격이 P1으로 주어져 있다.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 P1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생산자들은 모든 생산자들은 그 가격을 주어진 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P1의 가격이 주어지면 그때 공급량은 Q1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다 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 P0에서 P1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표현하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가격이 변화하는 건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 요거는 증가, 감소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의미를 가지는 변수들이 움직일 때 그때는 상승, 하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생산 요소의 가격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자율도 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변수들은 가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하고요. 수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증가, 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량, 공급량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소득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량을 증가, 감소 대신에 상승, 하락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약간 우습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격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변수가 증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격이 증가한다, 가격이 감소한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요. 정확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약간 우스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 Q0, 가격이 P1일 때 공급량 Q1.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P0일 때 죄송합니다. 가격이 P0일 때 공급량이 Q0이다 라고 하는 건 공급 곡선상의 요점으로다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P1일 때 공급량이 Q1이다 라고 하는 건 공급 곡선상의 요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은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 이거는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공급 곡선상의 움직임, 공급 곡선상의 운동,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요곡선 할 때도 수요곡선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가격이 주어지면 그때 수요량 얼마이다.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 어떻게 변화한다.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 공급곡선도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격이 주어지면 공급량 얼마이다. 가격이 변화하면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나타내주는 거니까 가격이 먼저였죠. 근데 수요곡선 설명드리면서 수요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 지불의사 가격, 그리고 수요 가격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공급곡선의 높이도 좀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곡선을 읽는 두 번째 방법, 공급곡선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량이 주어졌을 때, 여기선 판매량이겠죠. 또는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수량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마지막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만큼은 꼭 지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거 갖다가 이제 한계 비용, MC, 마지널 코스트, 앞자 따가지고 M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equal 그리고 MC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곡선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 공급곡선의 높이는 한계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꼭 지불 받으려고 하는 가격, 금액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집을 받으려고 하는, 수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수취 의사 가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표현은 많이 쓰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수요 가격처럼 공급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Q0라고 하는 수량이 주어지면 그때 쭉 따라 올라가 공급 곡선의 높이, 이게 의미하는 거, Q0에서 마지막 한 단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을 의미하고 그만큼 꼭 지급받으려고 하는 공급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판매량 또는 생산량이 Q0로 주어지면 그때 공급 가격은 P0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하는 방식은 가격이 주어지면 그때 공급량 얼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하는 것은 공급량이, 그러니까 수량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되겠죠. 그래서 수량이 주어지면 그때 공급 가격은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다.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높이는 한계 편익, 지불 의사 가격, 수요 가격을 의미하고, 공급 곡선의 높이는 한계 비용, 그리고 공급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공급 곡선의 높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공급 곡선의 높이가 공급 가격이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가지고 보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자가 수요하는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은 점차 증가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한계 비용이 체감하다가 체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생산활동을 할 때는 보통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그쪽에서 이제 주로 생산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자의 한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개별 개별 생산자들,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대부분 기업이겠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의 기업들의 공급 곡선, A의 공급 곡선, B의 공급 곡선 해가지고 이런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모든 생산자들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쳐놓은 거.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다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들은 가격이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공급 곡선을 왜 수평으로 합치냐라고 했을 때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생산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평으로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 생산자들의 공급 곡선은 또 어떻게 도출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산자들의 생산량 제약하에서 비용 극소화라는 논리에 의해서 또 도출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워보시면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 거, 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제 설명드리면서 가격 이외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러니까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위에 다른 변수들이 모두 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불변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가격 이외의 변수들,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이외의 변수들 중에 하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이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하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는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요. 자, 예전하고 종전과 똑같이 가격은 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는
이거 표기가 잘못됐네요. Q0하고 Q1이 서로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Q0고요. 왼쪽에 있는 게 Q1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0의 가격일 때 동일한 가격인데 생산유수의 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에는 여기서는 Q1이라고 해놨으니까 Q1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Q1만큼 공급량이 Q1만큼인데요. 근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제와의 가격이 동일하게 P0로 주어져도 공급량이 예전보다 더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Q0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는 P0 가격에서 Q1만큼 생산하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요 공급곡선 S0상의 요 점이 될 텐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P0로 똑같이 그 제와의 가격이 P0로 똑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급량이 Q0로 줄어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제와의 그 제와의 그러니까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그 제와의 가격 이외의 변수가 움직여서 공급량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공급곡선의 이동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꾸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수요곡선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증가한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때는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위쪽 아래쪽, 그러니까 상방 이동, 하방 이동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요의 증가는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면서 수요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공급의 증가는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면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래서 수요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공급이 증가하는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면서 공급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방이동, 하방이동, 위쪽, 아래쪽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혼동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곡선이든 공급곡선이든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면 그때는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으면은 생산 요소가 건설 자재 같은 게 생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상방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생산 기술이 진보된 생산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이제 수요 공급 모형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날 때 그때를 갖다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균형은 영어로 equilibrium.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대문자 e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내릴 때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냐면요. 일반적으로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이건 수요 공급 모형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일반적인 정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데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요 밑에 있는 대로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 그때를 갖다가 균형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 공급 모형에서는 위에 있는 거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거든요. 시장에 표출되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수요라고 하는 거대한 힘, 공급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대한 두 힘이 딱
정말 힘겨루기를 했는데 정확히 두 힘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를 갖다가 균형 상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이란 시장에서 수요 측의 힘 그리고 공급 측의 힘이 맞아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프에서 평면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이 있을 테고요. 그 가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 가격에서는 당연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러면 공급되는 양, 즉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양, 그만큼 소비자들이 구입을 해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만큼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 공급량 똑같고요. 일치하고요.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놈을 갖다 뭐라고 불러주냐면 균형 거래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 둘을 한꺼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균형 상태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요곡선, 공급곡선 이제 다 그려놨죠. 그래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여기서 이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응하는 가격, 피스타 이걸 갖다가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도 쭉 따라와가지고 이게 수요곡선인데요. 수요곡선 정말 피스타랑 균형 가격에서 쭉 따라와서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 이점이죠. 균형점이죠. 그에 대응하는 거래량, 수요량, 큐스타만큼입니다. 그리고 공급곡선 가지고 보면, 공급량 찾아보면 균형 가격 피스타에서 쭉 따라와가지고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 이점이죠. 균형점이죠. 그리고 그때의 공급량 큐스타입니다. 그래서 공급량도 큐스타, 수요량도 큐스타, 그래서 균형 거래량 큐스타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 가격 피스타,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 균형 가격 피스타와 그리고 그때의 거래량, 균형 거래량 큐스타 이 둘을 요 이점으로 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이점을 갖다가 균형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처음서부터 이 균형 상태로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은 결국 뭐겠어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양 큐스타만큼 시장에 내놨는데 시장에 참여한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양 큐스타만큼 시장에 내놨는데 시장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그 큐스타만큼을 전부 다 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큐스타만큼의 재화는 그 재화 서비스 큐스타라고 하는 그 양만큼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그리고 그만큼 누군가 소비자들이 구입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시장에 재화 서비스 나왔다가 그대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소비자들이 다 구입해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깨끗해집니다. 시장이 청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상태를 시장 청산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마켓 클리어링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청산시켜주는 가격, 균형 가격이죠. 이놈을 갖다가 시장 청산 가격, 마켓 클리어링 프라이스 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초서부터 이 균형 가격, 그러니까 시장이 딱 시장이 개설이 됐어요.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재화 정말 만들어내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공급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화를 구입해서 소비하는 수요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이 이제 둘이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처음서부터 시장이 개설되고 처음서부터 피스타라고 하는 균형 가격,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형성된 가격, 시장이 개설되고 애초에 형성된 가격이 예를 들어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P1의 가격 수준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P1일 때는 쭉 따라가가지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수요량 QD1이고요. 즉 P1의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QD1이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얼마겠어요? 쭉 따라가가지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그 점에 대응하는 QS1이 공급량이 됩니다. 그러면 QS1이라고 하는 QS1이라는 공급량이 QD1이라는 수요량보다 더 크죠. 어디서? 가격이 P1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P1일 때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을 하고요. 초과 공급 상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생산자들이 판매하려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다 구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재고로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생산자가 내가 P1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내 거 하나만 사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생산자만 가격을 낮추려고 할까요? 가격을 낮춰서 재고를 줄이려고 할까요? 다른 생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낮춰서 재고를 줄이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시장 전체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1에서 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P스타라고 하는 균형 상태,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P스타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Q스타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재고가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생산자들이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을 유혹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상태 되면 이제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P스타라고 하는 균형 가격 쭉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거꾸로 가격이 P1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처음 개설되고 나서 가격이 P2라고 하는 가격으로, 즉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 수준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쭉 따라가가지고 수요 곡선과 만난 요점에 대응하는 수요량 QD2이고요. 그 다음 P2라는 가격에서 쭉 따라가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공급량 QS2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P2라는 가격에서 수요량은 QD2, 그다음에 공급량은 QS2가 됩니다. 이때는 수요량 QD2가 공급량 QS2를 초과하죠.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과 수요 상태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구입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P2보다 조금 더 높게 주고서라도 더 구입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생산자들을 공급자들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을 조금 더 높게 해줄 테니까 하나만 더 만들어서 나한테 팔아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그 소비자만 그렇게 할까요? 다른 소비자들도 가격을 조금 높게 지불할 테니 더 만들어가지고 팔아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점점 가격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P2에서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가격 어디냐면 P스타라는 균형 가격일 때는 그때는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더 이상 품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스타라는 균형 가격에 도달하면 더 이상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을 유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P스타라는 가격에 도달하면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P스타가 결국은 균형 상태이다. 그 상태, P스타, 그리고 그때의 거래량, 균형 가격 P스타, 그리고 그때의 균형 거래량 Q스타. 이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조건이 있죠. 뭐가 있냐면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득이 증가한다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교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장에 다른 교란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그 상태, 균형 상태의 이점,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이 균형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